네, 안녕하세요. 자, HLB 기술적인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었죠. 제가 런 얘기 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기술적인 내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. 이런 내용은 뭐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자주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좀 해줘라.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적 분석을 안 해서 또 이런 내용을 듣는다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개인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. 지금 위치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에 이 가격대와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까?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가격대가 대충 보면 이런 자리거든요. 이런 자리에서 개인이 매수를 했을까? 아니면 개인이 이런 자리에선 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. 자,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하면서 우상향해 주는 이러한 자리, 그렇죠? 이러한 자리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한다.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HLB는 역시 3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 갈 거야라는 시작점으로 보시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전 고점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함정이 있다. 이건 그러니까 1차원적인 아주 단순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 돌파 시 매수 아마 여기 많이 물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수는 아니다.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예전과 똑같은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물론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.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일단 지금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뭐 여기에서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예전과 같이 낮은 데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이런 데서 매수가 분명히 매수를 할 것이다.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이런 모습에 당할 수 있다라고 이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지금 이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돌려주는 상황에서 돌파가 나올 것이냐?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30분 봉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일단은 중요한 저점에 대한 부분은 좀 밀리고 있지만 자, 일봉으로 다시 가서 보면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. 뭐 상승할 때는 이 기업 좋다. 하락할 때는 이유가 있다. 상승하면 다시 좋다. 하락하면 뭐 때문에 하락한다. 이건 다 핑계입니다. 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올라가는 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. 올라갈 때는 뭐가 있어서 못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이건 완전 개그죠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이거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죠.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다.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. 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면은 주식에서는 망합니다. 주식에서 확실성을 가지면 안 돼요. 여기에서 올라간다, 여기서 빠진다. 이걸 누가 합니까? 아무도 모릅니다.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걸 기술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려보면
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어디까지 이게 뭐 5만 원, 4만 원, 뭐 6만 원, 7만 원, 8만 원 이 밑으로 빠져도 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. 다만 고점에서 뭐 1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.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주식, 이 HLB가 뭐 어떤 어마어마한 뭐 엄청난 호재가 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빠지는 것도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. 자,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빠지는 거 괜찮습니다. 이게 아닙니다. 네, 무조건 몇십만 원 이렇게 이상 가기 때문에 빠지는 건 괜찮다. 이 내용이 아닙니다.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지. 이게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빠져도 된다. 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. 이거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이 올랐던 부분, 자 보시면 많이 올라서 움직임, 이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빠지는 건. 그래서 어디까지, 네, 뭐 7만 원이다. 어디까지 빠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이전에도 보여줬듯이, 네,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라는 그 부분을 좀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, 제가 자, 매수 저는 매도를 하죠. 저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. 여기에서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는 솔직히 그렇고요. 여기 올라오면 매도를 하죠. 그리고 자,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설픈 내용이 아니죠.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. 올라가기 전에 현금화를 외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서도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빠질 때도 부분 현금화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저예요. 제가 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개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.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봐도 올라갈 수 있어요.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면 이 밑에서 작업을 하겠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타점이라는 게 이제 잡아놓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빠지면 현금화, 밑에서 추매 이런 식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여기서 조금 사서 익절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빠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비중이 크신 분들이지 않습니까? 뭐 100만 원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, 여기다가. 그렇죠? 그러니까 최소 몇 천만 원, 뭐 몇 억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% 빠질 때마다 몇백에서 몇 천만 원, 월급에서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. 빠질 때마다 현금화,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잡아보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, 자, 이게 심리선인데요. 지금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약간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이 위치, 자,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밑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. 이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매수에 대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화가 된다. 하지만 이걸 잘 이용하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저는 이런 거 안 봅니다.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한 이 위치와 이거랑 전혀 맞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저는
이 단순히 이 차트만 보지 이런 거 지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심리선이라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분명히 약간 좀 더 빠졌을 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이고요.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지표상의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약화가 된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상승을 좀 하는 상승 구간은 분명히 아닙니다. 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지거나 현재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또는 홀딩에 대한 그러한 좀 위치가 아닌가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가상 자 내일 올라가면 얘기가 다르지만 종가상 이 지표와 이걸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은 힘이 약한 것은 맞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상승력보다는 일단 하락이 더 크다.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자리가 좋으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된다. 하락에 대한 힘보다 상승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진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지표상에 대한 얘기고요.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와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일단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로 뭐 결론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더 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비중과 매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대응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내일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